자, 이번 시간은 개발 행비 허가의 절차. 네.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에 오시느냐 하면은 124페이지예요. 네. 자, 교재 124페이지 보시면 개발 행비 허가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124페이지부터 허가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 한참 뒤쪽에 준공검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 여기까지예요. 133페이지까지가 개발행비 허가 절차 관련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일단은 그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까지 137페이지까지죠. 124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준공검사까지 그 과정이 그 하나의 흐름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판사하면서 설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일단 교재는 124페이지 펼쳐놓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봐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개발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면은 자, 절토 성토되는 부분에 아까 배웠죠. 앞 시간에 높이 깊이가 몇 cm? 50cm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지만 50cm를 넘으면은 허가 없이는 이 땅은 개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 땅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 과정을 통해서 개발행 허가 신청부터 준공검사 과정을 한번 수업을 해보자는 거죠. 자,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허가권자에게 형질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은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의견을 듣고 의견 청취, 그리고 중앙도시기획위원회나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처분, 허가 내지 이제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분하게 되는데, 자, 그때 처분은 허가 신청서 제출로부터 15일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두 가지죠.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해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돼요. 허가를 받고 이제 형질 변경 공사를 합니다. 형질 변경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개발 과정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이 각각의 절차와 과정에서 출제가 되는 곳이 있죠. 자, 그 부분을 콕콕 집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자,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첨부 계획서. 자, 어떤 계획서가 첨부가 될까요? 여러분 교재 다 있죠? 교재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하면은 절토, 성토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오염 방지 계획서, 그리고 산허리 절토하면은 보기 흉하니까 조경이나 경관 조치가 필요하죠. 조경이나 경관 계획서. 그다음에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서 등이 첨부가 돼야 돼요. 교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에 보면은 개발허가 신청 3번, 개발허가 절차 밑에 보면 1번 개발허가 신청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 시설 설치나 용적보 계획서,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계획서, 경관과 지금 읽었죠? 경관과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개발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만 제출합니까? 일정한 계획서가 첨부됩니까?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줄 것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1, 2월 달에 강의 들으시는 분 배웠잖아요.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듣기만 듣습니다. 오늘 배울 건데 오늘 배울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이렇게 배웠죠.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이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되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 관리가 지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동네는 개발이 완료되어서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어차피 이 동네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읽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경관이나 조경 등 계획서를 첨부함이 원칙이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을 제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요. 자, 이렇게 허가 신청을 제출되면 시청군청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의 의견을 듣는지는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됐는데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이 있다면 새로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해당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공계획 사업의 시행자,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줄여서 그냥 도시계획위원회를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의견 청취,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2번, 저 밑에 2번 의견 청취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관할 시청군청에서는 개발행 허가나 변경 허가를 할 때 그 개발행위가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에 관하여 지금 미줄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입니까? 도시공계획 사업의 시행자.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는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를 요하게 됩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책자 넘기십시오. 책자 넘겨서, 127페이지 오세요. 127페이지. 127페이지 오셔서, 양괄호 4번에 보면은 저 밑에 있죠. 양괄호 4번에 보면은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 및 심의 나와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줄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줄 것이고, 원칙은 개발허가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읽어보시면 돼요. 기억본에 원칙 줄 것 없고 읽어둘 것. 읽어볼까요? 관계행정기관장은 개발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용지를 변경, 토석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은 밑줄 긋죠. 허가를 하려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개발허가를 할 때는
해당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어. 예외가 니은이죠. 니은번. 그 니은번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130페이지 있어요. 130페이지에 니은번에 예외가 나와 있습니까? 가운데 128페이지, 129페이지 박스안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영 57조는 시험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건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 이거 뭐 공부하거나 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자, 빨리 오십시오. 130페이지. 130페이지 오셔서 예외 봅니다. 예외. 예외의 별표예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이 원칙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A부터 G까지 7개예요. 7개는 다 외울 필요가 없죠. 네. 2개만 할까요? 출컷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이미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을 할 때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B번이에요. B번 하나만 외우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 허가를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거만 하시면 되죠. 그 하나 꼭 집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드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당 지역에서 도시군 시행 중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준지 여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되죠. 처분하게 되는데 근데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개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며칠?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허가 기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미리 법으로 만들어 두고 있죠. 이 개발의 허가 기준이 또 출제가 되죠. 자,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봅니다. 131페이지 보면은 저 위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 나와 있습니까? 5번 읽어야 되죠. 읽어볼까요? 허가 기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역사 시장소적 허가권자는 즉 허가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며칠? 15일 동그라미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때 허가 불가 처분을 심사하는 기준이 큰 4번이에요. 그래서 4번에 보니까 개발행 허가 기준 1번에 일반적인 허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1번을 이제 허가 기준 별표하시고 네. 일반적인 허가 기준이 몇 개냐면은 박스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몇 개가 있죠? 4개, 5개 있어,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적합하면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허가 나는 거예요. 시청 근처에서. 그러면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 개발행 허가 기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 정도 규모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용도지구로 허가가 가능한 형질 변경 규모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허가 기준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상으로 봐서 허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뭐 100%입니다. 전미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허가 심사 기준을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박스안의 동그라미 1번 쭉 컸죠?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도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가 적합해야 되는 규모 동그라미. 근데 규모가 뭐죠? 토지 형질 변경 규모죠.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규모. 1번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규모가 적합해야 개발허가가 납니다. 이 규모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하셔야 되죠. 실무에 나오면 바로 쓰이잖아요. 용도지역별로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는 면적 규모입니다. 이런 박스에 보면은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다시 그 작은 검정색 박스가 있어. 131페이지 제일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나와 있죠.
이게 형질 변경 허가 규모라고.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그 니은, 디귿, 리을 뒤에 보면 좀 작은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암기하는 방법 쓰세요. 같이 외워요, 같이. 자, 이때 규모는 형질 변경 허가 규모입니다. 형질 변경 허가 규모 적으세요. 농공관 이렇게 있잖아요. 1월 달에.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입니다.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공간.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 농공간 3만 적으십시오. 농공간 3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됩니다. 여러분,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에 오가지 않고 허가받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 규모는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예요. 그 다음에 본옥이 뭐죠? 보존녹지지역입니다. 본옥,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본옥, 보존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형질 변경 허가 규모는 얼마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납니다.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될 수 있죠. 농공간 3만, 본옥, 자보 5천.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이 허가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 면적 규모가 적합하면 허가 나는 거예요. 꼭 암기하시고. 다음에 여기서 넘겨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 것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허가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이 정도 외워두면 돼요.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4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줄 것죠.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5번 줄 것죠.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적 보유액이 적정할 때 개발허가는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고요. 1, 2, 3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꼭 외워야 될 거 몇 번? 1번. 형질 변경 허가 규모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장을 넘겨주세요. 책장을 넘겨서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지금 우리 개발허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보면은 6번에 보면은 개발허가의 조건부 허가와 이행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두셔야 되죠. 별표 하나 하시고 읽어볼게요. 조건부 허가 제도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주의사, 시장수 누구죠? 허가권자는 개발허가를 할 때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를 뭐라 그러죠? 조건부 허가라 그래.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등을 조건으로 개발허가를 할 때는 계속 칠 거죠. 네. 그 개발허가에 대한 조건을 붙일 때는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출제는 되는데 쉬워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죠. 여보세요. 이 조건부허가 제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허가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있다는 것만. 개발허가 절차에서 조건부허가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적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런 얘기죠. 여보세요. 아까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허가 신청서만 제출합니까? 일정 계획서가 첨부됩니까? 일정 계획서 첨부돼야 되잖아. 근데 이거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일정한 계획서가 첨부되는 거 여러분 옛날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 오늘 알았습니까? 대부분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지금 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 국민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이런 계획서를 준비를 못하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허가 신청서에 되어야 할 계획서 첨부를 못했다고 바로 시청주도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미처 준비를 못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군 중에서 그냥 허가 신청하신 여러분을 믿고 개발 허가를 해드릴 테니까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방지 조치도 하시고 환경오염 방지 조치 하시고 적용과 경관 조치를 잘 하신다면은 그것을 조건으로 시청군 중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거 조건부 허가 제도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딴 거 없어. 개발 허가 절차에서는 조건부 허가 제도, 적용 등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죠. 조건부 허가 제도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건부 허가 제도는 허가권자를 위한 제도입니까?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첨부하지 못하더라도 그 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어요.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있다는 거만.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는데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왜 필요한지 잠깐만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발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여러분의 컨설팅을 받고 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온갖 계획서를 잘 챙겨서 첨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 신청서를 시청구청에 제출해요. 이 계획서를 다 잘 챙겨서 신청하는 이유가 뭐죠? 혹시라도 허가를 못 받을까 봐. 허가해달라고 준비해야 될 서류를 다 챙겨서 허가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허가를 받았어. 그럼 시청구청은 이 부분이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믿고 허가해 준 거잖아요. 근데 허가 받고 공사를 하다가 산을 밀어서 형질 변경하다가 흙이 무너져가 동네 집이 뭐 이렇게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고 다른 재산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개발 행위를 잘못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 신청자가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허가 신청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발생시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고 사고 치면은 그 개발허가 신청자가 예치해 둔 이행보증금 사용해서 위해 방지 조치나 적용 조치 등을 하려고 개발허가 신청자가 받아둔 돈이 뭐죠? 이행보증금 제도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허가받고 공사하다가 위해 방지 조치나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안 해버리고 적용 조치를 안 해버리면은 그죠? 그 잘못된 민원인 때문에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미리 예치해둔 돈으로 강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이행보증금 예치제도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이행보증금은 예치를 시청구청에서 명할 수 있는지 예치 사유. 그리고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몇 %를 미리 내야 되는지 뭐.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납부인지 채권 납부인지 이런 거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설명 다 드린 거잖아. 교재 간단히 체크해 볼까요? 네. 이행보증금 예치 요건 나와 있습니다. 자, 관할 시청구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한 개다 하면은 이행보증금 예치를 허가 신청자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있죠?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예치 사유입니다. 밑에 앞에 적으십시오. 예치 사유.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다. 예치 사유 5개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반 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부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죠.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동그라미 그 다음에 굴착으로 붕괴, 송괴 우려가 있을 때 위의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부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으면 굴착할 때 굴동그라미 발파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부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죠. 발파, 발동그라미 그 다음에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탈면에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부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죠. 비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암기하는 방법 이행부증금 외치 사유 암기하는 방법 금방 첫 번째 동그라미 했잖아 그죠? 굴비 발차기 굴비도 영광굴비 알죠? 그죠? 네. 굴비도 화나면은 발차기입니다. 굴비 발차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것은 그냥 양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굴비 발차기였다고 한 문제 보상하고 그런 문제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 문제 안 된다고. 종합적으로 한 줄 들어가요. 종합적인 문제. 다음 중 개발인과 절차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렇게 할 때 한 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1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부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고 지나가면 되고요. 이 연습 좀 하셔야 되죠. 저처럼 보세요. 굴착으로 붕괴, 송괴 우려가 있는 경우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발파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파로 붕괴, 송괴 우려가 있을 때 차량 통행으로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들어옵니다. 이행부증금 외치 의무 제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빨리 동그라미 하세요. 박사네. 동그라미 1번 국가 동그라미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저 뒤에 공공기관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저 뒤에 공공단체 동그라미 그래서 국가 등은 국가 등이 개발행위 할 때는 이행보증금 외치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국가 등은 이행보증금 외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만 하시면 되죠. 뭐 넘어갔습니다. 이행보증금 외치 금액은 빨리 줄 것이십시오. 총 공사비 몇 %? 20% 상당합니다.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최대 총 공사비의 20%까지는 미리 시청 문청에 예치금을 납부해야 개발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행보증금 납입을 안 하면은 개발휴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발휴가 받으려면은 공짜입니까? 드는 돈이 있습니까? 드는 돈이 있죠. 그 드는 돈이 뭐죠?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납입방법. 납입방법은 현금으로 납입 줄 거고 밑에 치고요. 원칙. 현금 납입 원칙. 네 번째 줄에 이행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죠. 네.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납입 원칙,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음. 그러면 예치금 반환. 이행보증금은 개발휴가 받은 자가 사고 치지 않고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서 국고에 기속됩니까? 허가받은 자에게 반환합니까? 개발휴가 받은 자에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반환 시기 준공검사를 받은 때 이게 반환 시기 그렇게 되죠.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에 한 줄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나갈 때 팍 읽고 지나가면 돼요.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아까 이행보증금 외치 사유도 이런 것도 쪽지 적어서 암기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살짝 외우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보면 기억난다고. 그리고 이게 통째로 한 문제 나오진 않아요. 이런 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준공검사 137페이지 보세요. 137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준공검사 나와 있습니까? 준공검사 대상은 조금 중요해요.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몇 개입니까? 4개. 그 4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허가권자에게 준공사를 받아야 돼요. 단 줄 거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사 대상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물건을 쌓아놓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 분할은 물리적인 공사가 수반되지
않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다음 미칠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다음 줄 거세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 준공검사를 받은 거잖아요.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흔하지 않다니까. 준공검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국도교육법상 개발인 허가 대상 중에서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공사로 수반되지 않은 토지, 분할, 물건을 적지 않은 행위.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개발인 허가의 절차였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앞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자, 첫 시간에 개발허가 제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여기 집중할까요? 자, 국토교육법상,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국토를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공적개발이 있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개발이 있는데,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인 개발을 관할 시청군주로부터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게 뭐죠? 개발행위 허가제도 요축. 허가권자는 아니어도 알고 있죠. 관할 시청군청의 장이 허가권자 되는 거죠. 그리고 허가 대상 개발행위, 그리고 모든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라든지 건축법상 신고로 할 수 있는 정축, 개축, 재축, 이를 위한 형질 변경 등은 허가 없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미한 사항도 허가를 받지 않아요. 무게, 부피, 깊이, 높이는 얼마? 50 이하는 경미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요. 면적은 얼마? 25 이하는 경미하니까 허가를 안 받아. 단 공작물 설치 면적은 50 이하는 경미.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허가 절차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허가 사항을 허가받았어. 변경할 때는 임의로 변경하는 겁니까? 변경을 받는 게 원칙입니까? 변경을 받는 게 원칙인데 사업기간이 연장됩니까? 단축됩니까? 네, 허가받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사업면적,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 몇 %? 5% 범위 안에서 확대입니까? 축소입니까? 축소 변경, 단축 변경, 축소 변경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통지하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공부한 거죠.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허가 과정에서 개발허가 절차에서 이행보증금이나 조건부 예치,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배운 거고요. 여러분, 국도교육법상 개발허가 절차에는 조건부 허가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입니까? 이행보증금입니까? 이행보증금 예치제도가 있다. 그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의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한권자, 누가 제한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허가가 제한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해, 몇 년 제한되는지 등을 지금부터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교재는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개발허가의 제한이죠. 133페이지, 133페이지, 그렇죠. 133페이지 오세요. 133페이지. 작년에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발허가의 제한 나와 있습니까? 제한권자, 제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쉬워요. 쉬워요. 쉬워서 하면 설명 듣고 빨리빨리 읽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133페이지 보시면은 제한권자. 누가 개발허가를 제한하느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외워야 될까요? 안 외우는 겁니까? 안 외우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쓸데없이
이런 게 정답 결정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이익을 제한하면 이건 상식으로요. 이건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중앙입니까? 중앙.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이익을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고 이건 상식이 돼요. 공부만 해도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시도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이익과 제한은 제한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하는 거고. 이건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한 기간부터 석순이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나올 때만 외우면 되죠. 지금 한번 보세요. 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은 한 차례 1회, 한 차례 3년 범위 내에서 제한함이 원칙인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한 차례 몇 년? 2년 범위 내에서 허가 제한이 연장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원칙 3년에 연장 2년이니까 최장 5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여기 건설회사가 아파트 2,000세대 분양하려고 땅을 2천억에 땅 샀다고 하자. 2천억에. 건설회사가 아파트 2,000세대 분양하려고 2천억 주고 땅 샀어. 근데 여기는 개발의 허가가 5년 동안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 아파트 지으려고 분양하려고 2천억 주고 땅 사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고래 청자가 나온 거야. 깨부리고 해야 됩니까? 문화재 조사 발굴이 필요하잖아요. 문화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거.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 박물관 팀에서 나와서 조사 발굴을 할 때까지는 개발 허가가 제한되는 거잖아. 그죠? 이 경우는 최장 3년 동안 제한될 수 있죠. 3년 동안 공사를 못하니까 분양을 3년 동안,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동안 늦춰지는 거잖아. 그럼 빨리 택지 조성하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분양 신청하고 분양 신청 받아서 당첨자들로 하여금 계약금, 청약 계약을 하면서부터 2천억을 회수하는 거잖아, 이제. 현금이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3년 동안 개발이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에 쓰러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고대 청자는 그래도 괜찮아. 6개월, 1년 하면 조사 발굴이 되니까. 고인들이 있어. 그럼 고인들은 문화재에 맞잖아, 이것도. 쓰고요, 안 쓰고요? 안 쓰고요. 어쩌고, 이러면서 이것은 그냥 개발허가 끝났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현장 답사는 이런 우리가 모르는 문화재나 유적지, 사적지인지를 살펴보고 땅 보는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지금 당장 개발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런 땅을 컨설팅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개발이익가 제한될까요? 제한 사유. 이게 핵심이에요. 제한 사유 5개를 지금 같이 봅니다, 같이. 순서대로. 교재 보시죠.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박스 위에 이런 13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 위에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찾으셨어요? 동그라미하고 줄 껐죠. 이제 아래에 그 제한 사유 3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허가 제한이 연장될 수 있다. 연장 동그라미. 연장은 몇 차례 몇 년 범위 내에서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죠?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는데 아까 개발허가를 제한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제한기간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럼 제한 사유를 1번부터 3번까지 순서로 외워야 3번, 4번, 5번에 해당하면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장되면 최장 몇 년이죠? 5년 동안 허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번, 2번은 1번과 2번의 사유에서 연장되지 않잖아. 그러면 한 차례 몇 년? 3년 범위 내에서 제한이고 3, 4, 5번에 해당하면 한 차례 2년 연장이기 때문에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개발인 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외우죠. 1번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러면은 여보세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녹지지역에 녹지지역.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계획관리지역에 땅 보러 갔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하죠.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동그라미 하죠.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그리고 우량농지 동그라미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죠. 여러분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녹지지역에 있던 수목 제가 대표적으로 무슨 나무라 그랬죠? 소나무. 소나무가 아니고 산림이 울창해도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소나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소나무 무슨 소나무? 한국 소나무. 외래종은 안 돼요. 제한되니까 한국 소나무는 보호수종이에요. 그래서 한국 소나무는 녹지지역에 한 그루만 있어도 개발허가가 안 나요. 근데 그 한 그루가 젓가락 크기만 해요. 이런 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밟아버리면 되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그래도 괜찮고 말고 알겠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좀 보호 가치가 있을 정도 크기인 것 객관적으로 알겠죠? 한 그루만 있어도 개발허가가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녹지지역에 땅 보러 가서 가장 조심해야 될 나무는 소나무. 저는 개인적으로 옷나무예요. 옷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나무. 그 다음에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조수류가 뭐죠? 집단적으로 서식하면 예를 들면 철새 도래지. 철새 도래지. 그 다음에 우량농지는 뭐죠? 경지 정리가 된 농지. 경지 정리가 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으면 우량농지로 볼 수 있죠. 이런 것은 사적인 개발인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로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여러분, 무엇을 인하여라고 하면은 결과입니까? 원인입니까? 원인이죠, 원인.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때 그 허가된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 동그라미, 환경 오염되고 문화재 동그라미,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땅 보러 가서 유적지, 사적지 등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소나무, 철새, 문화재 이런 것은 개발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단어를 외우시면 되잖아. 소나무, 철새, 문화재 등. 1번, 2번. 소나무, 철새, 문화재 등.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3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등 붙으실 검증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등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용도지역 등 변경에 따라서 허가 기준 동그라미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외우시면 되겠네요. 용도지역 등 변경으로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여러분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 허가 기준이 그대로입니까? 허가 기준이 달라집니까? 허가 기준이 달라지겠죠. 왜요? 상식적으로 녹지지로 묶였다가 주거지로 변경되는 지역이라면 허가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죠.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개발허가가 왜 제한되는지 이유 알고 있죠? 지난주 배웠으니까.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죠?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이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으로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개발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적으세요. 처음 들으신 분은 재개발, 재건축되는 지역입니까? 이꼴 신도시 개발 지역입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이에요. 신도시 개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럼 대한민국의 신도시 개발은 전부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그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사적인 개발은 제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한 사유 5개 중에서 3, 4, 5번의 사유가 있으면 밑에 3개, 3번, 4번, 5번의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년 범위 내에서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그때 제한 기간 연장, 허가 제한 기간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 다 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국토교육법 56조에 기준된 개발인 허가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잠시 휴식 후 다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네.